오늘 리뷰는 바로 HG 마크로스 델타 VF31J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멜만기 디럭스 세트 리뷰. HG 마크로스 시리즈 드디어 델타까지 왔습니다. VF31 시리즈를 쭉 이제 낼 예정이다 라는 예고도 나와 있는데요. 디럭스 세트 이 왈큐레 멤버의 아크릴 스탠드가 포함된다, 그리고 습식대 칼도 포함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판과 동일하고요. 일단 패키지도 디럭스 세트는 바탕이 검은색이에요. 일반판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발매는 2025년 7월 26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디럭스 세트 기준 7,500엔입니다. 국내에선 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일반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 스탠드랑 저 습식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5,000엔입니다. 6만원이죠. 그래서 패키지 잠시 살펴보면은 프레이아 비온의 신규 일러스트,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아크릴 스탠드, 습식대 칼, 아무래도 좀 눈에 띄죠. 이게 디럭스 세트로 모으면 그러면 왈큐레의 멤버들이 아크릴 스탠드 5개가 다 모인다는 얘기니까 아주 기똥차지 않을 수가 없다. 팬이라면은 강추할 만한 디럭스 세트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복좌식 형태도 다 구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스티커가 좀 많이 많더라고요. 꽤 많이 붙였습니다. 네이머 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폐력이나 이런 건 좋았어요. 그리고 왈큐레의 스테이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멤버의 피규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디럭스 세트에 포함된 아크릴 스탠드고요.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올 테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매뉴얼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판에도 있는 동일한 매뉴얼이 하나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디럭스 세트에는 추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프레이아 비온의 아크릴 스탠드와 습식대 칼에 관련된 뭐 안내 종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습식대 칼이랑 아크릴 스탠드만 디럭스 세트 구성인 거고, 그게 바로 이 오른쪽 이겁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습식대 칼. 자, 어디든지 붙여도 되는 커스텀용 습식대 칼입니다. 여기 보면은 택티컬 사운드 유닛 왈큐레 프레이아 비온이라는 이름과 함께 신규 일러스트가 아주 이쁘게 하트들과 함께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사이즈별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아크릴 스탠드. 사실상 이걸 위한 디럭스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꺼내서 이제 베이스와 본체, 왈큐레 글자가 앞으로 오게 해서 스탠드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아, 이게 가만 보니까 베이스는 사출이고요. 프레이아 비온 본체가 아크릴이네요. 이건 금형 사출이에요. 베이스는. 자, 이렇게 바닥에 잘 끼워줬고요. 프레이아 비온입니다. 오, 일러가 신규 일러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아까 데칼에서도 느꼈지만은 야, 이게 아크릴 스탠드로 보는 것도 다르죠. 특히나 이 디럭스 세트에 있는 아크릴 스탠드 특징은 뒷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크릴 2개 겹쳤나 했더니 그냥 뒷면에다가 앞뒤로 다 프린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은 아크릴 통해서 보이는 거고 뒤쪽은 그냥 이제 프린팅 되어 있는 겉면입니다. 그래서 뒤쪽까지도 전부 다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뭐 굉장히 구성은 좋다. 그리고 그림체도 그렇고 이제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이쁩니다.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복장이 화려한 컬러들 잘 표현되어 있고 하트 무늬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VF31J의 지크프리드의 구성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네이머실이고요. 당연히 네이머실. 번호는 69번까지 있는데 중복도 몇 개 있어서 스티커 부착하는 건 약 80개 가까이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라인이 많다 보니까 스티커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도 주익이라든가 그 주변 파츠는 인서트 성형을 사용을 해서요. 런너 자체가 이렇게 흰색과 파란색의 라인이 같이 사출되어 있는 파츠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날개 위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기본 구성들, 먼저 랜딩 기어. 파이터 모드에서 사용할 랜딩 기어들입니다. 앞쪽 랜딩 기어, 좌우에 바퀴 다 들어가 있는 거랑 뒤쪽 랜딩 기어. 양쪽으로 하나씩 사용을 하는데 설정상 무릎 외장이 뒤집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무릎 외장의 양옆에는 스티커를 씁니다. 흰색 파츠 위에 스티커 2장이 추가되는 거죠.
랜딩 기어 자체도 심플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바퀴는 바깥쪽에만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퍼포스 컨테이너의 변형용 파츠입니다. 전개 상태와 수납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 파츠는 수납 상태에 사용을 하는 파츠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할 팔 커버 파츠입니다. 요거 자체는 안쪽에 팔이 수납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파츠로 구현을 하는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터 모드 때만 사용을 할 거다 보니까 거워크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 파이터 모드에 사용을 할 카나드입니다. 기수 주변의 작은 날개, 그러니까 뭐 배틀로이드 기준으로는 어깨가 되는 부분이죠. 이거 날개가 그냥 면 하나를 스티커로 다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날개 주변에 이 흰색깔 라인들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대체하는 파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워크부터 파이터까지 다 사용을 할 기수 파츠입니다. 여기도 스티커가 좀 이것저것 쓰이는데 뭐 요 캐노피의 프레임 부분이라든가 양옆에 넘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데 앞에 파란 색깔 라인 작은 부분이나 수납 상태의 머리는 그냥 전체를 다 스티커로 부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무튼 기본적인 형태라든가 패널 라인들 뭐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변형 시에 사용을 할 3mm 구멍도 있고요. 그리고 이 튜브 레이저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취급 주의해야겠죠. 얇으니까요. 그리고 뭐 캐노피 파츠야 당연히 그 평광 성형을 통해서 사출이 된 그런 파츠인데 이따가 변형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주먹손은 기본 장착해놨고요. 합치면 교체용 손 총 5종 들어갑니다. 대신에 손등 파츠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어서 일부 파츠는 이렇게 호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 무장손에서 손등을 빼놓은 상태인데 사용할 때는 손등을 다른 손에서 빼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이 있냐? 기본적으로 무장손입니다. 어설트 나이프를 손에 쥐기 위한 무장손이고요. 양손 다 들어가 있고요. 왼손만 들어있는 편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도 꽤나 좋은 편이어서 디테일 좋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빔 캐논 포드용 라이플 손입니다. 다른 발키리들의 건포드처럼 이쪽에는 빔 캐논 포드가 들어있죠. 그걸 주기 위한 손이고요. 그래서 손목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손, 왈큐레 손. 그냥 쉽게 말해서 손가락으로 W를 만드는 겁니다. 왈큐레의 W. 중지와 약지를 서로 교차하는 방식이고 엄지손가락을 접는 건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안 그래도 VF31의 지크프리드들은 왈큐레 지원용으로 커스텀된 전용 기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왈큐레 손? 이런 거 있어주면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죠. 보통 사용할 때는 이제 손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손으로 따라하면 이런 느낌이랄까? 무튼 굉장히 좋네요. 약간 그 VF25로 치면 약간 경례 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설트 나이프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양팔에 하나씩 수납을 하는 방식이지만 수납 기믹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편하게 손에 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빔 캐논 포드. 다른 발키리들의 건포드랑 같은 위치의 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스티커들이 몇 장 붙게 되는데 위쪽에 회색 라인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손에 쥘 때에는 이 가드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열면 전용 손을 낄 수 있게 됩니다. 끼우고 다시 닫아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손목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 전반적으로 안쪽에 프레임을 조립을 하고 겉에다가 커버 파츠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색분할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스티커를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지금 이거는 전개 형태 또는 손에 쥐기 위한 형태이고 이 커버를 한번 빼서 끼우는 위치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이게 깊이가 낮은 거랑 깊은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할 때는 깊은 쪽에다가 끼워서 방금보다 훨씬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게끔 끼워주고 뒤로 슬라이드 하면 딱 맞게 되죠. 이게 수납 형태를 위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따가 수납 형태 만들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레이아 비온 앤드 왈큐레 스테이지! 오,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분의 1 스케일이니까 100분의 1 프레이아 비온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대 의상이고요. 밑에 있는 이 왈큐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왈큐레들이 활용하고 있는 드론이 모여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프레이아 비온이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이거 자세히 보면 방금 본 아크릴 스탠드의 그 신규 일러스트 있죠. 그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 같은 경우가 저는 프레이아 비온이 그 V 해가지고 W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은 주먹 아니면 마이크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 신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머리에 보면 하트의 룬, 요런 양각으로 된 부분부터 요런 헤어스타일, 요 복장 자체도 요 치마 끝에 있는 디테일, 그 외에 뒷모습의 리본 등등등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신고 있는 부츠도 마찬가지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스테이지에서 떼어내서 자체 발판으로 세워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애초에 이 스테이지에 3mm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스탠드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파일럿 피규어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요 캐노피 열고 좀 빼와야겠습니다. 프레이야 비온 하야테 인멜만 파일럿 피규어입니다. 좌측 두 개는 이제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두 개는 헬멧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하는 형태로 조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복좌도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둘을 그대로 동시에 다 넣어준 아주 좋은 구성이죠.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면은 특유의 디테일이나 실루엣, 그리고 하야테 같은 경우는 그 슈트 자체 디테일도 다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헬멧을 벗은 모습을 보면은 저 프레이야 같은 경우도 특유의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하야테 같은 경우도 옆으로 막 이렇게 바람머리 같은 그런 스타일도 다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일럿 피규어 하나가 정크로 남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는데 하야테랑 같은 슈트 같은데 흉부 조형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 미라주가 아닐까 싶은데 매뉴얼상은 정크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VF31J 지크프리드 배트로이드 모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조립 완성하면은 배트로이드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거워크 됐다가 파이터 모드 됐다가 그런 식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트로이드 먼저. 기본적으로 지크프리드 하면 떠오르는 그 파란색의 외형이 딱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볼 때도 느꼈지만은 이전 다른 발키리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라는 게 이게 안 느껴질 수가 없었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랑 별개로 전신에 스티커는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파란색에는 거의 안 쓰는데,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거의 안 쓰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은근 많이 쓰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사이즈도 잠시 체크. 높이는 정수리까지가 약 15.5? 16cm? 가장 이 뿔 빼고 이 빈포 빼고 한 최대 16cm 정도 같거든요, 이 뒤통수까지. 그러면서 아크릴 스탠드 이렇게 옆에 놔보면은 적당한 사이즈, 한 절반 정도 사이즈 되네요. 참고로 빔 캐논 포드는 잠시 빼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먼저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부터 좀 스티커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머리 위에 있는 흰색 라인 2개 있죠. 이거가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이 스티커로 덮어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이거 좀 여기 별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도 좀 흉해요. 어떻게 해도 조금. 일단 요렇다는 거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방금 본 이 흰색 제외하고는 머리 나머지는 다 분할입니다. 진짜 놀랐어요. 이 눈 주변 있죠, 이 렌즈 부분. 초록색이랑 분홍색의 분할이 그냥 겁나 이쁩니다. 되게 파츠 분할에 신경을 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체 이 흰색은 대체 왜 그냥 도색하란 소린가? 뭐 그 외에도 패널 라인부터 해서 기본 디테일들,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목 디테일이죠, 목. 저런 디테일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거 좋습니다. 아주 잘 나왔고요. 머리만 보더라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도대체 왜 흰색을, 이건 왜? 그리고 몸통, 아무래도 여기에 기수가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복부 자체가 기수 끝부분, 가장 끝부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접혀져 있는 이제 콕피트 부분도 좀 눈에 띄죠. 이 안쪽에 지금 콕피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부 정중앙 맨 앞쪽, 여기가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로 이 회색 옆 라인, 이 흰색과 파란색 라인을 또 스티커를 쓰고 있는데, 또 그 옆에 흰색과 파란색 부분, 여기 희귀 원석 박혀 있는 부분, 이쪽이 또 아까 이야기한 인서트 성형인 부분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인서트 성형이고요. 클리어 파트는 별도로 끼워주는 방식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지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목 주변
흰색 라인은 스티커고요. 나머지는 분할입니다.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형태, 기본 디테일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처럼 분할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등 쪽으로도 이제 기수 일부가 갈라져 있는 내부 디테일이 눈에 띄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기수 주변 막 내부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엉덩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3mm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스탠드 끼우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골반이랑 이 등 부분이랑 맞닿아서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 골반 앞쪽 디테일도 봅시다. 이렇게 안쪽으로 각진 파여 있는 형태였죠. 이게 바로 이 별도 파츠를 가지고 와서 보면 짠! 여기입니다. 보이나요? 딱 디테일이 똑같죠? 여기고요. 이게 갈라져서 접혀지면 막 이렇게 몸통이 되는 거죠. 이 골반이랑 같은 디테일을 기준으로 이 앞부분이 접혀져가지고 몸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콕피트는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외에 어깨 부분, 지금 앞면은 그냥 생 스티커로 면 자체를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변형했을 때 카나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잠깐 봤었죠? 이제 변형용 카나드 파츠를 가지고 오면 똑같은데 사이즈가 다른 그런 날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파란색의 어깨 형태라던가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심플한 형태이면서도 들어가 있을 패널 라인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에 가만 보면 팔뚝에 지금 파란 색깔 라인이 이 팔꿈치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인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 끝부분을 살짝 접어가지고 부착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일부 접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좀 떨어지거든요. 접착력이. 그래서 좀 뜹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다.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은 끝에 안쪽에만 살짝 순적 같은 걸 발라주면은 굳으면서 딱 붙습니다. 그래서 뭐 팔 자체의 기본 분할 디테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흰 색깔, 파란색의 손목 이런 것도 다 잘 분할되어 있고 팔 바깥쪽이 이제 쉴드 겸 변형했을 때 팔 커버가 되는 건데 아까 잠깐 봤죠? 아까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할 커버 파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대응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레일 머신건이라고 하는 무장이 수납되어 있죠. 이렇게 회전시켜서 전개하는 게 가능하고요. 안쪽에 프레임 형태부터 외장 커버까지 그래도 분할이 상당히 좋은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껴놓은 손은 주먹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손입니다. 거기에 다리도 이제 인테이크 부분에 커버 파츠 씌워놓고 허벅지 옆 라인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이 스티커입니다. 바깥쪽 회색 라인, 안쪽 회색 라인은 여긴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나머진 분할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이나 이런 거 다 분할 형태고 허벅지 뒤쪽도 나름 패널 라인이 좀 있는 형태에다가 그리고 요 무릎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도 안쪽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에 무릎 외장 역시 이 양옆에 라인은 당연히 스티커입니다. 흰색 파츠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에다가 나머지 다리 하박 부분은 파란색은 다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강이의 파란색 라인, 이 발목의 파란색 라인, 이 발꿈치의 파란색 라인부터 뭐 이런 빨간색 포인트, 종아리의 흰색 라인까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데 더 큰 게 스티커입니다. 이 종아리 안쪽 뒤 회색 있죠, 이거 큰 거. 이것도 스티커예요. 상상 이상으로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 넘버도 스티커겠죠. 뭐 그 외에는 대공 미사일 입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디테일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의 형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아리의 곡선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 디테일들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티커도 생각해보면은 양이 많고 좀 까다로운 형태여서 그렇지 재단은 되게 칼같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재단 잘 안 맞아가지고 삐져나오고 막 구겨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스티커 많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좀 붙이는데 오래 걸리니까 짜증나는 것 뿐이지 진짜 딱 기준점 딱 잡으면은 딱 이 파란색이 흰색 뭐 안 삐져나오게 딱 덮어요.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되게 그 공간에 딱 맞게 여기 이 발목도 그렇고 딱 라인만 맞췄다 그러면 그냥 뭐 칼같이 붙더라고요. 그냥 그 외에 디테일들도 상당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잘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도 되게 예쁩니다. 샤프한 조형부터 시작해서 패널 라인 특히나 발바닥 안쪽에 요 스러스터의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요 파츠 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 백팩에 달려있는 게 멀티퍼포스 컨테이너죠. 역시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색깔 분할도 깔끔하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데는 분할이 아니라 스티커입니다. 여기 지금 축이 하나 있거든요. 이 회전축.
축 주변에 회색 있죠. 이게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빔 캐논 포드를 가지고 와서 뒤쪽 기준으로 해서 잘 맞춰서 끼워주면은 이렇게 그대로 장착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약간 터렛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뭐 빔 캐논 포드 알겠는데 제롱님 그럼 왼쪽에 있는 이건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왈큐레 지원용으로 커스텀된 거잖아요. 그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왈큐레가 사용하는 드론 있죠. 그 드론에 원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VF-31 지크프리드는 엄밀히 따지면 100% 전투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스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의 기본 디테일부터 아래는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뒤쪽 날개 역시 뭐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넘버링이 다 스티커로 부착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날개에서 보이는 파란색과 흰색은 다 아까 인서트 성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전진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거는 파츠가 통으로 나온 겁니다. 파란색, 흰색이 동시에 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줄무늬가 스티커가 아니라 분할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진짜 그래도 여기까지 신경을 썼고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스티커가 많이 쓰여서 너무 많이 쓰여서 야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은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대신에 이게 마크로스 시리즈 만질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머리에 있는 이런 레이저포 같은 겁니다. 항상 좀 얇아가지고 잘 부서지기 쉽거든요. 만질 때는 가급적이면 여길 피해서 만지는 게 좋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 아무래도 턱이 좀 길기 때문에 고개를 좀 들어야 머리 돌릴 때 좀 편하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축이 하나 있어서 그래도 목을 좀 빼줄 수가 있더라고요. 고개를 조금 들거나 특히나 숙이거나 할 때 잘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목을 빼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고개를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가동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디자인의 특징이라서 이게 어깨를 앞으로 뽑아주는 가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슴 뒷부분이랑 어깨랑 간섭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좀 앞으로 들고 해야 좀 더 많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팔 연결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거의 축관절처럼 사용이 되거든요. 옆으로 들 수도 할 수도 없는데 살짝 뽑아서 공간을 만들어야 볼 조인트 특유의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팔 자체는 회전축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보면은 이 카나드 날개 뒤에 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이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팔꿈치는 이중 관절입니다. 관절 중심축 아래쪽에 팔 하박 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팔을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인데 추가적인 가동 없이 그냥 볼 조인트 형태 하나입니다. 그리고 허리도 기본적으로는 볼 조인트인데 끝까지 밀어넣으면 축으로 쓸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회전 정도인데 살짝 뽑아서 살짝씩 스윙이나 들고 숙이는 게 가능은 하다. 근데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때는 등으로 갑니다. 등의 흰 색깔 파츠를 뒤로 열면 락이 풀리면서 흉부 볼 조인트가 하나 더 락이 해제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볼 조인트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흉부를 좀 더 가동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덕분에 뭐 스윙도 더 가능해지고 살짝씩 들고 숙이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 역시 기존의 마크로스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안쪽에 관절 파츠 자체가 옆으로 들 때 사용이 되고요. 다리를 앞으로 하고 들면 더 많이 들어지는 그런 형태에다가 기본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스커트 같은 것도 없겠다. 당연히 편안하게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허벅지 회전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갈라지면서 움직여주고요. 무릎에도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기본 볼 조인트 하나 들어가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돌려주거나 안으로 꺾거나 아니면은 뒤로 뻗고 좀 굽혀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변형 때문이라도 발바닥 접히는 게 아무래도 좀 커요. 접고 보면 안쪽에 볼 조인트가 어떤 상황인지도 좀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에 제약은 없으니까 무릎 꿇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배트로이드 모드의 액션 그럼 살펴봐야겠죠. 일단 무장까지 다 수납된 상태로 세워봤고요. 이 상태도 충분히 멋진데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포즈, 아무래도 이제 손도 들어있겠다. 이제 왈큐레 손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손으로 왈큐레 사인을 만들고 왼손에는 프레이야를 들어봤습니다. 딱 손 위에서 노래하면서 하야테가 대신에 이제 사인 딱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작중에서 하야테가 프레이야의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스텝을 밟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작중에선 인멜만 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이 춤을 추는 거에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해요. 다음은 가볍게 어설트 나이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아까도 구성 때 이야기했지만 원래 어설트 나이프는 팔 아머 안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손에 쥐어서 액션 취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팔에 있는 레일 머신건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이제 빔 캐논 포드보다도 좋아하는 무장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손이 따로 노니까 여기에 다른 무장도 쥐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드는 무장 중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풀버스트 같은 액션도 가능하거든요. 양팔에서 쏘면서 백팩에서 쏘면서 머리에서 쏘면서 다리에서 미사일 쏘면서 이런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팔에 있는 고정 무장 같은 거 환영이다. 그리고 빔 캐논 포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손에도 쥘 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포즈도 취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에 드는 것보다 백팩에 고정해 놓는 게 더 멋지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이것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대로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가볍게 배트로이드 상태의 액션 취해봤고요. 그럼 거워크 모드로 변형해 봅시다. 제가 VF31 이 지크프리드 사전에 좀 변형해보면서 리뷰 전에 만져보면서 야, 이전에 나온 애들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교체 변형이긴 하지만 더 편해졌더라고요. 일단 거워크 만들 때는 이 기수 파츠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른 파츠가 필요 없어요. 사전에 이 수납 형태의 머리는 잠깐 빼놓을게요. 이 머리 끼우기 전에 다른 걸 먼저 껴줘야 돼가지고 미리 빼놓습니다. 그 다음 본체를 가지고 와서 일단 머리는 아예 제거고요. 백팩을 먼저 빼줍니다. 뒤쪽으로 살살 빼면 빠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 다리도 양쪽 다 빼줍니다. 다 빼면서 다리 같은 경우는 인테이크 커버도 빼줄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걷어내면은 간단하게 빠지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잠시 대기. 그리고 이 가슴 라인 위쪽 어깨 라인이죠. 어깨 라인의 파츠들을 빼줍니다. 이렇게 앞쪽은 아예 커버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위로 들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몸통부터 골반까지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배틀로이드 전용이기 때문에 빼놓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역각으로 꺾어줄 건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이 골반에 해당하는 부분 그대로 90도 꺾어줍니다. 뭐 연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꺾으면 돼요.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이거 엄청 편했고요. 그리고 무릎을 내려준 다음 그대로 무릎 역각으로 꺾으면 됩니다. 이제 가능한 그냥 꺾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게 최대거든요. 그 다음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 살짝 벌려주는 요런 정도? 끝! 반대쪽 쉽겠죠? 그러면은 꺾고 벌리고 꺾고 끝! 이전에 다른 애들 할 때 막 연장해서 꺾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백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먼저 컨테이너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주고요. 접혀있던 날개 부분을 펴서 마찬가지 접혀져 있던 주익을 전부 다 펼쳐줍니다. 이러면 백팩도 준비 끝! 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와요. 기술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방금 만들어 놓은 다리를 껴줍니다. 이 뒤쪽에 구멍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그대로 껴주고요. 그 다음 맨 뒤 구멍에다가 백팩, 그러니까 날개죠. 날개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앞쪽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어깨 부분, 이게 처음에 배트로이드 때는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건데 이거 그대로 펼쳐주면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중간 부분에 맞춰서 장착! 그럼 가운데 비어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본 수납 형태의 머리! 자, 거워크 모드 완성!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이전 HG들보다도 훨씬 쉬워졌어요. 되게 단계가 몇 개 없고 아주 간편합니다. 진짜 이 구조를 되게 잘 짜놨더라고요. 좋던데요.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도 그 거워크 특유의 느낌 잘 살아있고요. 아주 보기 좋은 상태입니다. 정면에서도 큰 어색함 없이 조형이나 전체적인 형태, 실루엣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날렵한 느낌이 옆모습에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뒷모습도 보면은 적당합니다. 관절의 어색함도 거의 없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기수를 사용하잖아요. 방금 그 구성에서 본 그 기수 파츠랑 아까 몸통에서 떼어낸 이 흉부랑 되게 깔끔하게 잘 이어지게끔 조형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스티커 이질감도 굉장히 적어요. 엄청 적어요. 분명 이 기수까지는 파츠 분할이었던 게 이 흉부에서부터는 스티커거든요. 흰색 라인, 흰색이랑 파란색. 이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질감이 엄청 적어요. 콕피트 내부는 파이터 모드 때 좀 보도록 하고요. 거워크 상태에서 액션도 가볍게만 좀 살펴봅시다. 일단 스탠드 끼우는 거는 요 아래쪽에 그냥 구멍 있으니까 바로 껴주면 됩니다. 역시 VF31 거워크가 이쁘긴 이쁘네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형태 아니면 이렇게 돌려준다든가 이 다양한 형태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 왈큐레 스테이지까지 한번 전시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야테 옆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 이게 노래 부르는 프레이야 이런 느낌 좋습니다. 역시 메인은 프레이야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이런 공격 모션 충분히 가능한 형태고요. 그럼 뭐 가볍게 거워크 봤으니까 바로 파이터로 가볼까요? 거워크에서 파이터 가는 건 이거대로 또 쉽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 멀티퍼포스 컨테이너 잠시 떼서 이 수납 상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전개 상태거든요. 빔 캐논 포드를 떼어낸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수납 상태로 만들어 줍시다. 아까 구성에서 잠깐 했죠. 이렇게 끼우는 위치를 바꾼 다음에 뒤쪽을 슬라이드하면 이렇게 수납 상태가 완성되고요. 이 본체도 수납 상태 만들어야겠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전개되어 있는 파츠를 프레임째로 위로 빼줍니다. 위로.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거를 접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위치에다가 커버 파츠 끼워서 완성. 그 다음에 수납 상태로 바꾼 빔 캐논 포드를 가지고 와서 장착.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빼지 않아도 끼워 놓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상태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뒤쪽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로 가게 돌린 상태에서 뒤집어 줍니다. 그대로 뒤집으면서 안쪽에 있는 구멍을 요 안쪽에 여기 조인트랑 맞춰줍니다. 조인트랑 맞춰서 뒤집어서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죠. 딱 맞게. 그래서 이렇게 멀티퍼포스 컨테이너를 수납한 상태의 거워크도 당연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파이터로 본격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팔을 뺍니다. 팔을 아예 빼줍니다. 이 파이터 모드에서도 이 가슴 파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다리에 무릎을 펼쳐줍니다. 일자로 다시 펴서 이 무릎 외장도 다시 펴주고요. 발목도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 쪽으로 가서 종아리 아래쪽 돌기를 잡고 펼쳐주면은 이렇게 발목과 무릎에 락이 풀렸어요. 그래서 무릎을 슬라이드해서 넣을 수 있게 됐고요. 발목도 슬라이드해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 발바닥은 접어줍니다. 앵클 가드가 옆에서 봤을 때 딱 적당히 위치가 수평이 맞으면은 완료고요. 이 상태에서 이 락이 걸리는 부분이 발목 프레임 뒤쪽 조인트거든요. 이 락이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 고정되는 거라서 이 위쪽으로 왔을 때 잘 덮어서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마찬가지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무릎 펴고 이 무릎 외장도 펴고 발목도 펴고 발바닥 접어주고 종아리를 들어 올려서 락이 풀린 상태의 무릎과 발목을 넣고 다시 조여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펴는 게 아니라 팔 커버 파츠를 가지고 옵니다. 이 종아리 바깥쪽 구멍에 맞춰서 커버 파츠를 끼웁니다. 이렇게 양쪽 다 끼워준 다음 이 허벅지 부분,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펼치면서 날개를 살짝 접은 다음에 안쪽에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안쪽에 네모난 조인트, 뒤에도 네모난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 위에 두꺼운 조인트는 이 위에 구멍에다가 맞춰주는 거고요. 해서 이 조인트들의 위치를 맞춰서 잘 맞춰서 덮어주면은 고정까지 깔끔 완성입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다리를 뒤로 들어주면서 뒤에 있던 조인트들 위치 맞춰서 커버를 조여준다. 그 다음 빈 공간이 있죠? 아까 이렇게 변형용 카나드가 있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뺀 팔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짠! 완성! 파이터 모드! 이야, 쉽죠? 저도 처음에 변형했을 때 되게 쉽네? 라는 생각을 이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변형이 너무 쉬워서 놀랬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터 모드 랜딩 기어도 있으니까 랜딩 기어 한번 끼워볼까요?
이제 바닥에 이 커버 파츠를 하나 앞쪽 거를 빼주고 이 무릎 외장도 빼줍니다. 아예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양쪽 다 빼고 앞쪽 랜딩 기어를 먼저 장착하고 뒤쪽 랜딩 기어 역시 이 무릎을 뺀 자리를 기준으로 조인트 맞춰서 끼워주고요. 랜딩 기어 장착 완료,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내려놓고 파이터 모드 보고 싶어서 랜딩 기어 먼저 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크프리드 특유의 날렵한 모습, 그리고 전지닉, 이게 또 로망이거든요. 이것도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그 전투기의 형상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할 수 있죠. 옆에서 봤을 때 분위기, 느낌, 이 날렵함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시 봐도 진짜 잘 만들긴 했다.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뒤쪽에 이제 발바닥 부분, 엔진 부분이죠. 여기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뭐랄까, 아무래도 이 마크로스 델타 아이돌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연하는데 얘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에서 보는 모습이 수시로 나옵니다.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요. 기수부터 해서 이 평광사출되어 있는 이 캐노피에다가 이 클리어 파츠들의 색감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클리어 파츠의 색감, 그리고 수납형 헤드 파츠, 이게 끼울 때 잘 끼워야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이게 다 그냥 스티커로 덮어놓은 거라고. 지금 보면은 파란색 파츠 위에 그냥 스티커로 씌워놓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금방 여기가 좀 금방 해지겠구나, 금방 좀 닳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잘 끼울 때 잘 끼워주시길 바라고요. 안테나 부분, 그러니까 레이저 포 같은 경우도 안 부러지게 조심히 잘 다루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나드 주변으로도 뭐 이런 파란색의 라인, 흰색의 라인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이 중간까지는 스티커입니다. 이 앞부분, 그리고 이 중간 부분까지는 스티커인데 이 뒷부분부터는 쭉 파츠가 일체형으로 나온 인서트 성형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중간 부분의 이 회색 부분도 패널 라인부터 해서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쁩니다. 펼쳐져 있는 날개도 보세요. 날개도 이쁘고요. 전지닉 특유의 매력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종아리 부분에 커버를 벗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 안에 뭐 왈큐레가 쓰는 드론이 수납되어 있어요. 디테일로서 수납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야가 사용하던 요거 있죠, 이 드론, 이게 수납되어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구멍들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커버 살포시 덮어주고요. 그리고 기체 밑에서 봤을 때도 패널 라인들 부분부터 해서 랜딩 기어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파츠들끼리 모여있는 부분, 인테이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딱 라인에 맞춰진 부분들이나 특히나 이 팔 수납되어 있는 뒤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죠. 막 어색함 없이 잘 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보기 좋네요. 날개 아래쪽 같은 경우도 뭐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커버 파츠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럼 콕피트 내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캐노피를 이렇게 앞을 열어줍니다. 짠! 열어주면은 안쪽에 하야테 인멜만이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헬멧 쓴 버전을 좀 끼워 놓은 상태고요. 이게 복좌식으로 다 구현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식이냐? 아예 캐노피를 제거를 하고 볼게요. 뒤에 지금 좌석 하나를 다른 걸로 채워놨습니다. 다른 파츠로. 그래서 요거를 빼줍니다. 빼면은 좌석이 하나 더 생기고요. 여기에 우리 부속된 프레이야를 살포시 짠! 이렇게 둘이서 같이 타고 있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헬멧 쓰고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헬멧 벗은 걸로 끼우면 되죠. 욕망의 파일럿 바꾸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이, 좋다. 왠지 룬이 반짝 빛난다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분위기 좋고요.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좋고요. 흐뭇하네요. 역시 저는 이렇게 둘이 타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복좌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캐노피를 끼워서 장착을 시켜주고, 전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캐노피 열어놓고 다시 잘 살포시 덮어줍니다. 그래서 전시해 놓는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 구도로 전시를 해놓고 싶어요. 옆에 프레이야, 여기 좌 프레이야, 우 프레이야 해가지고 그리고 요 콕피트 안에도 프레이야, 3프레이야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더라고요. 디럭스 세트니까 여기에 혹시 나는 모어 프레이야, 더 많은 프레이야를 원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데칼까지 배경으로다가 데칼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HG 마크로스 델타 VF31J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멜만기 DX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뭐랄까 좋습니다. 이게 DX 세트가 나오고서부터 지금 다음이 너무 기대돼요. 지금 다음이 VF25잖아요. 왜 거기에 또 이제 그 셰릴 아크릴 스탠드 사심이 채워져 갑니다. 좋네요. 너무 좋은 거야. 아무튼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VF25도 그럼 변형 과정이 그냥 변형 구조 자체가 지금 이 지크프리드처럼 되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되게 간편하다 보니까 이전에 19라든가 뭐 21보다도 간편해서 되게 편하게 만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크프리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프라모델 오리지널 일러스트의 왈큐레 일러스트 아크릴 스탠드?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 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일반판, 그러니까 지크프리드만 5,000엔, 그리고 디럭스가 7,500엔, 2,500엔 차이거든요. 정말 딱 아크릴 스탠드 플러스 습식 데칼 가격이에요. 아크릴 스탠드 이게 이벤트 같은 데서 판매하는 게 보통 1,700, 800엔쯤 합니다. 1,700, 800엔쯤. 근데 습식 데칼이 보통 한 또 한 800엔에서 뭐 700엔, 800엔 하니까 합치면 2,500엔쯤 되는 거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게 이제 아크릴 스탠드 플러스 습식 데칼 가격이 더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만지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프레이야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왈큐레 사인 손도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만졌다. 강추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건 있네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아까 막 스티커가 되게 타이트하게 붙으니까 만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뭐 어깨 같은 거 가동할 때 스티커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마에 있는 이 레이저포 얇으니까 취급주의 하셔야 될 것 같고, 팔뚝에 파란색 라인 같은 거 끝부분이 좀 뜨니까 부착할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라든가, 뭐 다 스티커 얘기네요. 아니 다 좋았는데 대체 왜 스티커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무튼 여기서 오늘 맞춰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안녕, 바보쉐이.